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더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인 부산, 그 관문인 부산역 앞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오가는 이곳의 한편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김경진 씨에게도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돈 잘 쓰고 그랬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았는데 구세군 냄비요? 1년에 한 번 부산역이나 광복동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한때 잘나가는 가구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그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게 말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라도 편하게 숨쉬고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큰 배를 여러 척 거느리던 선주 장보기 씨 역시 파산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벌었죠. 그런데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터지고 그때 당시 배럴당이 3만 원 하던 기름값이 20만 원까지 치솟아 버리니 사업이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과연 축복일까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은 통계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 그 끝에서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은 100세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빈곤, 질병, 그리고 고독을 꼽았습니다. 길어진 노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부산의 한 쪽방촌 골목, 허름한 여인숙 안에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위태롭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입구에 붙어있는 낡은 이름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보기 씨가 설명합니다. 진용수, 다이, 지금은 다 무연고자로 납골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보기 씨는 매일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홍씨, 밥은 먹었나? 어쨌노? 제씨, 문 좀 열어봐요. 밥은 먹었고, 될 수 있으면 문 잠그지 말라고 했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문을 열 수 있어야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건 괜찮아. 한 3일쯤 안 보이면 무조건 문 두드려서 확인해야 돼. 젊은 사람이야 괜찮지만 70 넘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가난한 노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보기 씨는 말합니다. 외로움이지, 외로움. 돈만 원이 있으면 쪼개서 며칠이라도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은 누구랑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들,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79살장 모 씨가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례 자원봉사를 하는 강봉희 씨가 급히 연락을 받고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또 한 분이 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웃 주민은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나이는 한 60 몇 살 됐다고 들었고 남자라는 것 정도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좁은 방 안에는 그가 홀로 지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밥상과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듯 자격증 공부를 한 책들이 먼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가족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사회로부터 익힌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고독사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봉희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여인숙을 찾아 유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평소 성격은 온화했어요.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겨울에 난로나 이불 같은 거 생기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 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봉희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일찍 잊혀져 버린 거죠. 죽음으로써 잊혀진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장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연고가 있어도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고독사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진단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식사를 못해서 고독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망이 차단되고 경제적 문제가 그것을 더 부추기면서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고령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 가구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없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엘리트 여성이었지.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시절엔 대학 교수 월급보다 많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에 남은 추억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그때부터 갈 곳이 없어졌지.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이제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는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장수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은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10년을 더 삽니다. 남편이 아플 땐 아내가 간병하지만
아내가 아플 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간병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곧 여성 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장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독 고령층의 파산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80대 노부부는 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법니다. 7,200원이네. 오늘 많이 벌었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여만 원. 남의 돈 공짜로 받는 건 싫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건 괜찮은데 그냥 받는 건 그 사람 돈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놀랍게도 부부는 10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자산 빈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쪼들려서 살지. 다른 사람들은 반찬이라도 사다 먹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어떨 때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혼자 울기도 해. 무릎 관절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거 마음 안 좋아. 내 힘 닿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부부의 노후가 이토록 곤궁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 집 살 때마다 가서 몇 천만 원씩 보태줬어. 나중에는 아들이 큰 집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대줘서 2억 3천만 원을 해줬지. 어떻게 아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 내 노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자식에게 줘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바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지원 문화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온 것입니다. 40대는 월 지출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부실한 노후 준비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집, 손주 줘야 돼. 손주가 집이 없잖아. 한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노노상속이라 부르며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아껴서 집 한 채를 쥐고 살다가 90세에 돌아가시면서 70세가 된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만 하고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노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이 자식들한테 가겠지만 이 집으로 매달 연금이 나온다는 건 정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죠. 부부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이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내 말년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이건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소일거리를 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더하기와 빼기로 설명합니다. 더하기는 소득과 일을 더하고 연금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빼기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은퇴 후에는 차를 판다거나 집을 줄여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돈이 절약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카페라테 효과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꾸준히 투자하면 그것이 보그리의 마법을 통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부양의 전통이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히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빈곤한 노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많은 이들이 제2의 창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가게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차렸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창업할 때도 어려움이 많지만 폐업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적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빚까지 내면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60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창업을 고려하지만 그들 중 3명 중 2명은 폐업의 쓴맛을 봅니다. 과거 화학연구원이었던 박덕재 씨. 퇴직 후 계속된 사업 실패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만 원짜리처럼 흔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고 한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보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님께 연결해드릴 일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2번이나 찾아가서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후반전.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은 젊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노년의 아르바이트생 임종석 씨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열흘째. 재밌습니다. 할만해요. 그는 머리가 벗겨진 게 부끄러워 항상 모자를 씁니다. 현금, 카드 계산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상품 이치도 척척 찾아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할인카드, 포인트카드, 페이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손님이 신용카드를 줘서 계산을 다 끝냈는데 갑자기 할인카드를 꺼내면 그걸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잖아요. 뒤에 손님이라도 줄 서 있으면 그때 멘붕이 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면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황혼의 아버지도 다시 일터로 나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편의점 사장은 오히려 나이든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청소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하세요. 약속도 잘 지키시고 갑자기 연락이 끊길 일도 없고요. 성실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죠. 하루 10시간 근무는 고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하면 아들이 저를 부양해야 하잖아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는 싫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70살까지는 하고 싶어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노년층은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일자리는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단순 노무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신촌역, 땡볕 아래 72살의 유영자 씨가 쉴 새 없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용실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사람들의 무관심과 거절은 익숙합니다. 하루에 500장에서 700장 정도 돌려요. 2시간 일하고 25,000원을 받아요. 한 장에 50원 꼴이죠. 나이 먹으면 다른 일은 시켜주지도 않는데 이건 나이 먹어도 시켜주잖아요.
단속반의 눈치를 봐야 하고 때로는 눈앞에서 전단지를 구겨버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밥벌이이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 받아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야 받지. 요령이 있어야 해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는 줄곧 가장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버는 한 달 100여만 원은 그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신촌에서의 일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봉천역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입니다. 저녁 7시 모든 전단지를 소진하고 나서야 그녀의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납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죠. 힘들게 벌어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쓰고 싶어요. 한때 10대들의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이제 노년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적게 버는 일들은 이제 모두 노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1위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일터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세대 한 어르신이 구직신문을 보며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합니다. 경비원 신임 교육 받으셨어요? 필수 사항입니다. 나이는 70세까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미화원은 남자분은 안 뽑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카드 있으세요?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절의 말들. 나이 먹은 것이 서러운 순간입니다. 나이가 5년만 젊었어도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의 등 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노년이 빈곤과 고독, 그리고 질병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더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인 부산, 그 관문인 부산역 앞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오가는 이곳의 한편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김경진 씨에게도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돈 잘 쓰고 그랬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았는데 구세군 냄비요? 1년에 한 번 부산역이나 광복동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한때 잘나가는 가구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그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게 말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라도 편하게 숨쉬고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큰 배를 여러 척 거느리던 선주, 장보기 씨 역시 파산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벌었죠. 그런데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터지고, 그때 당시 배럴당이 3만 원 하던 기름값이 20만 원까지 치솟아 버리니, 사업이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과연 축복일까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은 통계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 그 끝에서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은 100세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빈곤, 질병, 그리고 고독을 꼽았습니다. 길어진 노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부산의 한 쪽방촌 골목. 허름한 여인숙 안에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위태롭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입구에 붙어있는 낡은 이름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보기 씨가 설명합니다. 진용수, 다이, 지금은 다 무연고자로 납골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보기 씨는 매일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홍씨, 밥은 먹었나? 어쨌노? 제씨, 문 좀 열어봐요. 밥은 먹었고, 될 수 있으면 문 잠그지 말라고 했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문을 열 수 있어야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건 괜찮아. 한 3일쯤 안 보이면 무조건 문 두드려서 확인해야 돼. 젊은 사람이야 괜찮지만 70 넘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가난한 노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보기 씨는 말합니다. 외로움이지, 외로움. 돈만 원이 있으면 쪼개서 며칠이라도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은 누구랑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들,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79살장 모 씨가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례 자원봉사를 하는 강봉희 씨가 급히 연락을 받고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또 한 분이 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웃 주민은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나이는 한 60 몇 살 됐다고 들었고 남자라는 것 정도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좁은 방 안에는 그가 홀로 지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밥상과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듯 자격증 공부를 한 책들이 먼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가족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사회로부터 익힌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고독사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봉희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여인숙을 찾아 유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평소 성격은 온화했어요.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겨울에 난로나 이불 같은 거 생기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 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봉희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일찍 잊혀져 버린 거죠. 죽음으로써 잊혀진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장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연고가 있어도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고독사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진단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식사를 못해서 고독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망이 차단되고 경제적 문제가 그것을 더 부추기면서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고령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 가구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없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엘리트 여성이었지.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시절엔 대학 교수 월급보다 많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에 남은 추억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그때부터 갈 곳이 없어졌지.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이제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는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장수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은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10년을 더 삽니다. 남편이 아플 땐 아내가 간병하지만 아내가 아플 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간병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곧 여성 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장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독 고령층의 파산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80대 노부부는 수레의 폐지를 한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법니다. 7,200원이네. 오늘 많이 벌었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여만 원. 남의 돈 공짜로 받는 건 싫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건 괜찮은데 그냥 받는 건 그 사람 돈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놀랍게도 부부는 10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자산 빈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쪼들려서 살지. 다른 사람들은 반찬이라도 사다 먹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어떨 때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혼자 울기도 해.
무릎 관절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거 마음 안 좋아. 내 힘 닿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부부의 노후가 이토록 곤궁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 집 살 때마다 가서 몇 천만 원씩 보태줬어. 나중에는 아들이 큰 집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대줘서 2억 3천만 원을 해줬지. 어떻게 아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 내 노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자식에게 줘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바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지원 문화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온 것입니다. 40대는 월 지출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부실한 노후 준비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집, 손주 줘야 돼. 손주가 집이 없잖아. 한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노노상속이라 부르며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아껴서 집 한 채를 쥐고 살다가 90세에 돌아가시면서 70세가 된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만 하고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노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이 자식들한테 가겠지만 이 집으로 매달 연금이 나온다는 건 정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죠. 부부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이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내 말년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이건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소일거리를 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더하기와 빼기로 설명합니다. 더하기는 소득과 일을 더하고 연금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빼기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은퇴 후에는 차를 판다거나 집을 줄여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돈이 절약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카페라테 효과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꾸준히 투자하면 그것이 보그리의 마법을 통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부양의 전통이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히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빈곤한 노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많은 이들이 제2의 창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가게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차렸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창업할 때도 어려움이 많지만 폐업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적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빚까지 내면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60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창업을 고려하지만 그들 중 3명 중 2명은 폐업의 쓴맛을 봅니다. 과거 화학연구원이었던 박덕재 씨. 퇴직 후 계속된 사업 실패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를만 원짜리처럼 흔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고 한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보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님께 연결해드릴 일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2번이나 찾아가서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후반전.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은 젊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노년의 아르바이트생 임종석 씨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열흘째. 재밌습니다. 할만해요. 그는 머리가 벗겨진 게 부끄러워 항상 모자를 씁니다. 현금, 카드 계산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상품 위치도 척척 찾아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할인카드, 포인트카드, 페이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손님이 신용카드를 줘서 계산을 다 끝냈는데 갑자기 할인카드를 꺼내면 그걸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잖아요. 뒤에 손님이라도 줄 서 있으면 그때 멘붕이 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면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황혼의 아버지도 다시 일터로 나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편의점 사장은 오히려 나이 든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청소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하세요. 약속도 잘 지키시고 갑자기 연락이 끊길 일도 없고요. 성실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죠. 하루 10시간 근무는 고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하면 아들이 저를 부양해야 하잖아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는 싫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70살까지는 하고 싶어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노년층은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일자리는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단순 노무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신촌역, 땡볕 아래 72살의 유영자 씨가 쉴 새 없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용실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사람들의 무관심과 거절은 익숙합니다. 하루에 500장에서 700장 정도 돌려요. 2시간 일하고 25,000원을 받아요. 한 장에 50원 꼴이죠. 나이 먹으면 다른 일은 시켜주지도 않는데 이건 나이 먹어도 시켜주잖아요. 단속반의 눈치를 봐야 하고 때로는 눈앞에서 전단지를 구겨버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밥벌이이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 받아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야 받지. 요령이 있어야 해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는 줄곧 가장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버는 한 달 100여만 원은 그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신촌에서의 일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봉천역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입니다. 저녁 7시, 모든 전단지를 소진하고 나서야 그녀의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납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죠. 힘들게 벌어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쓰고 싶어요. 한때 10대들의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이제 노년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적게 버는 일들은 이제 모두 노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1위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일터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세대 한 어르신이 구직신문을 보며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합니다.
경비원 신임 교육 받으셨어요? 필수 사항입니다. 나이는 70세까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미화원은 남자분은 안 뽑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카드 있으세요?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절의 말들. 나이 먹은 것이 서러운 순간입니다. 나이가 5년만 젊었어도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의 등 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노년이 빈곤과 고독, 그리고 질병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더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인 부산, 그 관문인 부산역 앞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오가는 이곳의 한편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김경진 씨에게도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돈 잘 쓰고 그랬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았는데 구세군 냄비요? 1년에 한 번 부산역이나 광복동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한때 잘나가는 가구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그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게 말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라도 편하게 숨쉬고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큰 배를 여러 척 거느리던 선주 장보기 씨 역시 파산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벌었죠. 그런데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터지고 그때 당시 배럴당이 3만 원 하던 기름값이 20만 원까지 치솟아 버리니 사업이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과연 축복일까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은 통계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 그 끝에서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은 100세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빈곤, 질병, 그리고 고독을 꼽았습니다. 길어진 노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부산의 한 쪽방촌 골목, 허름한 여인숙 안에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위태롭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입구에 붙어있는 낡은 이름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보기 씨가 설명합니다. 진용수, 다이,
지금은 다 무연고자로 납골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보기 씨는 매일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홍씨, 밥은 먹었나? 어쨌노? 제씨, 문 좀 열어봐요. 밥은 먹었고, 될 수 있으면 문 잠그지 말라고 했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문을 열 수 있어야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건 괜찮아. 한 3일쯤 안 보이면 무조건 문 두드려서 확인해야 돼. 젊은 사람이야 괜찮지만 70 넘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가난한 노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보기 씨는 말합니다. 외로움이지, 외로움. 돈만 원이 있으면 쪼개서 며칠이라도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은 누구랑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들,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79살장 모 씨가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례 자원봉사를 하는 강봉희 씨가 급히 연락을 받고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또 한 분이 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웃 주민은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나이는 한 60 몇 살 됐다고 들었고 남자라는 것 정도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좁은 방 안에는 그가 홀로 지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밥상과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듯 자격증 공부를 한 책들이 먼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가족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사회로부터 익힌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고독사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봉희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여인숙을 찾아 유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평소 성격은 온화했어요.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겨울에 난로나 이불 같은 거 생기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 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봉희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일찍 잊혀져 버린 거죠. 죽음으로써 잊혀진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장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연고가 있어도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고독사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진단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식사를 못해서 고독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망이 차단되고 경제적 문제가 그것을 더 부추기면서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고령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 가구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없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엘리트 여성이었지.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시절엔 대학 교수 월급보다 많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에 남은 추억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그때부터 갈 곳이 없어졌지.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이제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는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장수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은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10년을 더 삽니다. 남편이 아플 땐 아내가 간병하지만 아내가 아플 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간병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곧 여성 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장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유독 고령층의 파산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80대 노부부는 수레의 폐지를 한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법니다. 7,200원이네. 오늘 많이 벌었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여만 원. 남의 돈 공짜로 받는 건 싫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건 괜찮은데 그냥 받는 건 그 사람 돈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놀랍게도 부부는 10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자산 빈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쪼들려서 살지. 다른 사람들은 반찬이라도 사다 먹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어떨 때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혼자 울기도 해. 무릎 관절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거 마음 안 좋아. 내 힘 닿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부부의 노후가 이토록 곤궁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 집 살 때마다 가서 몇 천만 원씩 보태줬어. 나중에는 아들이 큰 집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대줘서 2억 3천만 원을 해줬지. 어떻게 아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 내 노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자식에게 줘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바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지원 문화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온 것입니다. 40대는 월 지출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부실한 노후 준비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집, 손주 줘야 돼. 손주가 집이 없잖아. 한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노노상속이라 부르며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아껴서 집 한 채를 쥐고 살다가 90세에 돌아가시면서 70세가 된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만 하고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노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결은